네, 월간 현지 시각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이슈가 뭐 새롭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유가 저는 오늘 왜 갑자기 나왔는지 사실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트럼프 이제 이 관세 시비가 중국에서 이제 유럽연합으로 넘어가는데 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현지 인터뷰 내용 보면서 예. 유럽에서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보죠. 예. 자, 첫 번째 인터뷰는 보야 인베스트먼트 캐린 카바노입니다. 트럼프 관세 협박, 오늘 상대는 EU. 중국 대비 관세 규모는 적지만 이슈화는 성공했다. 어닝 시즌 긴장, 재료 공백기와 맞물려. 저는 오늘 상대는 이 부분에 눈길이 가네요. 오늘은 너로 정했다. 건달. 현판 깨기 하러 다니는데 종로의 김두한이가 오늘은 왕십리 가서 네. 붙는다. 바람처럼 노래 나올 것 같고. 야인 시대.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거 워딩을 좀 세게 해놓은 것 같아서 조금 수정을 할까 했지만 실제로 이분이 테리프 스레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관세 협박이 오늘 상대는 중국에서 이제 유럽 연합으로 넘어갔는데 물론 이제 중국 대비해서 관세 규모는 작지만 이슈화는 성공했다. 오늘 트럼프가 현재 뭐 사람들이 미중 무역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또 유럽에다가 경고 사격을 했는데 네.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이날 유럽연합 그 대표들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종의 땡깡을 이제 부린 거죠. 왜 땡깡을 부렸을까요? 아니 이제 그런 거죠. 나를 제치고 아, 둘이 만났어? 니네들끼리 내가 중간에 있는데 진짜 깡패 아니에요? 진짜 연애하기 힘든 스타일이세요. 진짜. 정말. 왜 와이프가 3번이나 바뀌었는지 알겠고 공식적으로 3번이면 뭐 곱하기 한 10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사진이 거기다가 리커장 총리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이거 전체 화면 한번 볼까요? 이게 잘하고 있는데 잘 안 나오거든요. 중국 현지 장클로드 언론에서도. 융커 일단 저 투샷이 중국의 리커창하고 장클로드 융커 유럽 그 공동체 총재가 저렇게 한 자리에 앉은 것도 G20이나 UN 같은 국제 회의가 아니고서는 힘든데 리커창 총리의 저 표정은 거의 그 에바 알머슨 그림의 그 행복한 여성 표정에 정말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를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리커창 총리를 엄마. 시진핑의 아빠. 아빠고 그래서 약간 가정 살림을 책임지는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오늘 사진은 거기에 딱 부합한 것 같아요. 엄마가 오늘 유럽 남자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으셨어? 아이 아침 대바람부터. 예, 근데 저는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슈화가 필요하니까 이제 다시 이유로 한번 공을 싹 넘긴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꼴배기 싫어가지고 꼴배기 싫어서. 다시 그 전에 인터뷰로 돌아가면은 어쨌든 그 대중 관세는 2,700억 달러고 대유럽 연합 관세는 뭐 110억 달러 정도니까 금액은 뭐 그야말로 뭐 무시할 만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오늘 갑자기 야 우리 WTO 중재 기다릴 것도 없이 유럽이 우리 미국의 부가가치를 공짜로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볼 수가 없다. 특히 뭐 여기서 직접 얘기한 게 프랑스 항공기 뭐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미국에 무혈 입성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대유럽 연합의 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국 2,7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110억 달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슈 만들기에는 성공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 어닝 시즌을 앞둔 지금 긴장감 거기다가 재료 공백기하고 좀 맞물리면서 트럼프의 어쨌든 관종 욕구는 오늘도 충족이 됐다. 오늘 헤드라인 보니까 포레버 트레이드 워에 영원히 갇혔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영원한 무역 전쟁에 미국이 갇혔다.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니 미국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을 안 했던 적은 없어요. 뭐 아프가니스탄, 이란, 뭐 코소보, 뭐 그렇네요. 어디 돌아다니면서 항상 어딘가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전쟁 따위야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올 2월 라운드로 그냥 뭐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거죠. 무역 이쪽을 잡아야지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시기가 요즘이니까 그래서 더 미국이 더 민감한 건 아닌가 싶어요. 물론이죠. 미국의 그런 어떤 전략에는 다
계산이 들어있고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핵심 거점 지역을 보면 다 원유 보급로거든요.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죠. 예. 자, 그럼 이유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조용하게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일단 보세요? EU에서 제일 가난하면서 좀 해픈 이탈리아를 먼저 포섭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부킹 포차 이런 데 가서 5대 5로 일단 단체로 저희는 네. 그런 문화 익숙치가 않아요. 그거 할 때 제일 오늘 슬퍼 보이면서도 네네. 잘 웃는 친구 한 명을 포섭하면 아. 친구 5명을 한꺼번에 그룹핑으로 우리랑 같이 엮을 수가 아, 있어요. 옛날에 90년대 학교 다니실 때 많이 쓰셨던 수법 같은데. 자, 저는- 그러면 밤방석으로 가시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제일 아쉬운 게 많고 해픈 이탈리아를 먼저 엮은 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을 공략하고 한 명, 한 그다음에 이제 명씩. 시진핑이 날아가가지고 영푸독에 메르켈 그 저기 뭐 세 사람 만나가지고 테레사 메이 또 한 명 누구예요? 그 독일 마크롱. 네. 그 세 명 이제 뭐 이제 한 명씩 다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 사인하고 이제 끝을 내는 거죠.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네. 우리 미국을 제치고 유럽하고 직거래를 튼다. 굉장히 좀 근데 불편할 수도 1대1로의 있죠. 손을 잡은 게 이탈리아기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원하는 걸 얻는 거죠. 중국이 이제 이 수출이나 어떤 물동량을 늘리는 데 대비해서 인프라를 이제 항만이나 도로 같은 거를 이제 깔아주면서 1대1로에 합류를 해라. 그럼 내가 니네 물건을 더 사주고 우리 물건도 더 싸게 줄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꼴배기 싫고 아무래도 중국하고 미국은 바다를 건너야 되지만 여기는 대륙으로 통할 수가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런 오늘- 면에서 예, 유럽 쪽에서도 그 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됐잖아요. 그거 좀 읽어볼까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뭐 개미 소리만 하게. 자신감 있게 하세요. 네네네. 본인 성장률을 깎은 것도 아닌데. 본인 네, 월급 이거 깎은 것도 읽어볼게요. 아닌데. 명예권은 성장 쭉쭉 하실 겁니다. 자, IMF 수석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네. 예. 지타 고피다스님이 하신 말씀 들어볼게요. 세계 경제 올해 3.3% 성장 전망한다. 성장 둔화 심화 시 재정 부양 감안, 미중 무역 합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이분 이제 미녀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명이고 약간 얼굴은 이건 라티노예요? 인디안 그런 것 같아요. 아메리칸인데 지금 지타. 소장님은 다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IMF에서 네. 미인계 딱 하고 메르리치 미인계 다르게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러지 마. IMF에서 이분이 최고시거든요. 네네. 순위별로. 예. 이러지 마. 자, 이분이 근데 너무 예쁘시다. 근데 약간 예쁘시네. 이효리의 상위 버전 정도 되는 약간 상위 버전? 인상인데 이분은 일반인이고 이효리 씨는 연예인인데 이분이 상위 버전이에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 미모가 71년생이고 봐봐요, 다 아시죠? 아니 리스트가. 인도에서 이제 여대 나와가지고 프린스턴에 가서 여성이 경제학 박사를 따가지고 하버드 교수로 이렇게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알파고 오신 분은 우리 소장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누르면 쫙 나오는. 그래. 거의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스토킹 수준인데 우리 방송하기 전에 공익 광고에 나오잖아요. 너무 집착은 네네. 데이트 폭력에 위험하다고. 전조라고. 집착하지 마시고 예. 이분이 말한 근데 그 코멘트만 보면요. 어쨌든 네. 작년 10월달에 IMF로 스카웃돼가지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갔으니까 음. 사실 이번 보고서가 이분의 어떤 뷰를 담은 가장 최초의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 공식은 10월, 4월 두 번인 거죠. 예, 그렇죠. 어. 원래는 이제 쿼터리인데 쿼터리를 할 때는 그냥 약간 잠정이나 수정만 발표를 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월달에 여기 IMF에 합류했으니까 그때는 이 사람의 뷰가 안 들어갔을 거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뷰가 들어간 건데 지난 10월달에 3.7에서 3.5로 깎았던 성장 전망을 3.5에서 3.3으로 더 깎았어요. 그러면 사실 이번 1, 2, 3월 달 동안 글로벌 전체 증시 랠리가 나왔던 것은 조금 허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아주 따끔한 지적이 들어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더 깎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3.3에서 고정을 했냐 하면 성장 둔화가 심화될 경우에 우리나라 추경을 비롯해서 각국이 재정 부양이 들어갈 거를 감안해서 그야말로 백스탑이 있는 수준이 3.3이다. 아, 감안한 수치가 3.3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합의도 오늘 나오든 내일 나오든 4월 말에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사인을 하든 결과가 딱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이게 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지켜질 것이고 지속성이 있는지.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이거 못해 하고 그냥 때려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트럼프 나프타도 트위터. 막 탈퇴하는데 그 트럼프도 막 그럴 수 있고.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2.6인가요? 2.6으로 그대로 유지가 2.6으로 됐잖아요. 계속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관심이 없어서 그냥 2.6 그대로 준 건가요?
아이 그럴 리가 있을까요? 아 다른 데서는 크게 하향됐잖아요.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 이탈리아는 근데 뭐 일본은 10분의 1 토막. 상향됐고 10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일본은 상향되지 않았어요? 일본 유일하게 네. 선진국 중에서 일본만 네. 0.9에서 1.0으로 올라갔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라이징스타 일본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은 그야말로 이유가 있는 거고 네. 어쨌든 한국의 2.6% 전망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요. 이 밑으로 깎기도 힘들고 네. 그렇다고 올리자니 근거가 없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 성장 둔화 심화시 재정 부양을 감안해서 설정한 수치라는 거는 아. 우리 한국도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네.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뭐 인종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하면서 맨날 얘기를 인정을 하는데 이분도 아시아계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오리지네이션상 아시아 쪽에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진국 쪽에 조금 매를 좀 심하게 됐다 이번에 일본만 빼고. 그런 뷰도 좀 백그라운드를 감안해서 보시는 예.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고용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지표 가운데 고용이 예. 핵심 중에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죠. 쉐어캐스트 파이낸셜의 알레스 위소입니다. 2월에 졸츠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망이었습니다. 실망이 예상보다 크다. 그럼에도 낙관적, 사직률, 이직률이 9개월째 2.3% 수준, 구직, 이직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했다. 이게 이제 한때 고용 지표 중에서도 어떨 때는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나는 정부 고용 보고서보다 이 졸츠 보고서를 더 신뢰한다고 했어요. 잡 오프닝 앤 레이버 턴오버죠 이게. 그래서 뭐 이직, 구직 현황 뭐 이건데 전체 구인 건수가 물론 2월 결과이긴 하지만 53만 8천 건이 중간 710만 건 나와가지고 예상치 756만 6천 건에 크게 못 미쳤어요. 예. 근데 2월 달에 어차피 셧다운도 있었고서 지표가 안 좋을 거라고 봤지만 실망이 예상보다 폭이 더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 퀴트 레이시라고 있어요. 네. 사직률. 이게 9개월째 2.3%인데 이 정도면 역사적 수준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때려치는데 어디 새로운 데 갈 데가 있으니까 더 자신 있게 그만두는 거라는 이제 이거의 해석이고요. 구직,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퀴트 레이트이 높은 것이다. 사직률. 고용 시장에 대한 구직자의 평가. 그렇죠. 예.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 내가 새로 갈아탈 비유가 진짜 기가 이게 막히십니다. 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헤어져. 그동안 즐거웠어. 근데 이거지. 그런 분들 많잖아요. 대안이 없으면 갈아탈 분이 없으면 안 헤어지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항상 자신감 넘치시니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감을 항상 반영하고 계시죠. 갑자기 날 또 귀가 빨개지셨어. 뜨거 환승남으로 저를 또 만들어 버리셨는데. 근데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가 기본적으로 좋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월 단위로 어떤 뭐 이렇게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미국의 고용만큼은 여전히 뭐 꾸준하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뭐 숙련공이나 아니면 이제 정규직 일자리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알바면 어떻고 알바 자리도 많으면 뭐 좋은 거 좋죠. 아니겠어요? 네. 거기다 이제 시급 인상률도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고 앞에서 보셨지만 이제 구직자들의 어떤 신뢰, 자신감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흔들림이 없다. 결국은 미국의 소비도 예. 근로자의 자신감, 센티먼트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연준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을 예.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지표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들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왜 웃으십니까? 왜 절 쳐다보시죠? 아니 이게 솔직히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입문 보면 이 네. 세상에 말실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네. 게 나온다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되게 직장에서 매일매일 보는 상사한테 오빠라고 갑자기 했다든지 그럼 머릿속에 사실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건데 지금 연준이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근데 실제로 연준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트럼프가 연준을 또 장악하고 있고 사실 그렇죠. 먹이 사슬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얘기 마침 나온 김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우, 연결고리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보뱅크의 마이클 에버리입니다. 트럼프 연준 장악 시나리오는 ING 진행 중이다. 결국 양적 완화 기조선에는 불가피한데 미국 국채 달러 수요 뒷받침 우호적 이렇게 코멘트 나왔네요. 보통 양적 완화 그러니까 연준이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줄 때 국채나 아니면 뭐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매입하면서 그 돈을 시장에 풀어주는데 그렇게 되는 국면에서는 항상 미국의 그 통화인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발행기관이 미 국채에 대한 이제 수요를
같이 이제 줄인다는 뭐 그런 편에서 부작용이 이제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양적 완화를 저렇게 세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깐 멈췄다가 또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조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달러 가치가 뭐 떨어지거나 급등을 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야. 다 매우 국채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더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왜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을 약간 쌍팔년도 경제학 지식이라고 네네. 했고 뭐 이제 그런 과거의 어떤 그 통상적인 분석이 지금하고는 안 맞는다고 했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금융의 어떤 이 기법이나 이 트레이딩의 어떤 스트럭처가 굉장히 다변화돼 가지고 옛날 같으면 야 당장 지금 기관 니네들 오늘 안전자산 살 거야 위험자산 살 거야 그럼 하나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달러하고 국채를 매입해서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이거를 뭐 파생에 돌려도 되고 얼마든지 구조화된 상품이나 이 트레이딩 기법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단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그런 과거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완전 다르네요. 그리고 다 네. 맞물려 있죠. 또. 그렇죠. 옛날 같으면 달러를 풀고 국채를 풀면 그 가치가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왕창 풀어도 이거에 대한 또 무한한 수요가 있다 보면 이거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면서 위험자산 가치도 동반 상승하는 요즘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지금 21세기 그다음에 FT 뭐 FHT라고 그러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네. HFT구나. 네. 이런 막 그 AI 막 트레이딩 기법도 나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옛날처럼 뭐 경기 침체 전조라고 본다든지 아니면 위험자산 안전자산에 있어서 어떤 양자택일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많다. 힘들다. 오늘 환승남은 이만 하차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 여러 가지 알아봤고요. 시장 전망 월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육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